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콘의 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경리나라로 유명한 웹캐시랑 관련이 있죠. 웹캐시 계열사 리스트에 있고요. 2006년도에 설립돼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 김종현 대표이사라는 분이 은행 출신이다가 웹캐시에서도 있다가 여기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 개요, 대표 주관사 하나금융투자, 청약기일 4월 19일에서 20일, 납입기일 22일, 상장 예정일은 28일입니다. 우리자주 선 배정하고 평소처럼 일반 기관 이렇게 배정하게 되죠. 공모 형태는 신주 8, 구주 2의 비율이며 구주는 석창규 회장 및 임원들 지분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31,000원에서 4만원인데 이 경우 공모 금액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 시가총액은 2,500억에서 3,200억 정도 언저리가 되는데 다만 실제 수요일측 당일 분위기는 경쟁률 1000대 1은 넘은 것 같고 48,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강하게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3,800억에 희석까지 감안하면 한 4,000억 정도까지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250억, 운영자금 50억, 기타 자금. 여타 IT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센터 캐파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기존의 쿠콘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꽤 있어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기타 금융 부채 쪽도 꽤 있거든요. 이 내용은 고객 정산 예수금 내용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어느 정도 둘이 상계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금은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공정가치 금융자산, 요것도 현금성 아니냐. 이 항목을 작년에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요거는 그냥 웹캐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팔 일은 없을 거니까 투자하려면은 공모 현금이 필요하긴 했던 거겠죠. 자, 공모 주주 구성은 최대 주주인 웹캐시 벡터가 25%, 기타 관련 많은 분들 다 합하면은 관계자 지분은 45% 정도가 됩니다. 2년 반 락업이고 VC들은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락업입니다. 기존 주주 및 공모 유통은 43%인데 뭐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미행사된 스톡 옵션들이 희석 요인인데 이 중에서 1회차분은 5월부터 바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략 또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이 적지는 않은 셈이죠. 주주 구성 이야기를 한 김에 웹캐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쿠콘의 최대 주주가 웹캐시 벡터였습니다. 왜 웹캐시가 아니고 벡터냐? 이 회사는 예전에 2012년도에 웹캐시의 경영관리 부분을 분할해서 설립한 일종의 홀딩스입니다. 당연히 최대 주주가 제일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겠죠. 쿠콘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미 분할 당시에는 가져간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웹캐시의 석창규 회장께서 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 웹캐시 벡터라는 회사가 홀딩스 역할을 하려고 떼어내 놓은 거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가 지배하고 있는 쿠콘의 상장도 적지 않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죠. 석창규 회장이 웹캐시를 20%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웹캐시 벡터라는 회사를 직접적으로 50% 들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쿠콘의 최대 주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쿠콘이 웹캐시를 6% 들고 있죠. 이게 지금은 꼬여있는 게 많은데 나중에 지배구조 개편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쿠콘의 공모가 단순 공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쿠콘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B2B나 B2C 형태로 제공을 하죠. 쿠콘이 속해 있는 산업인 데이터 관련 산업은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근래 들어갈수록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세는 더 높아져서 CAGR 11%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며 여기 연관된 핀테크 시장 같은 경우도 13%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데이터 사업을 하는 동사가 속해 있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는 도식도를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일단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해가지고 API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는 국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데이터를 매일같이 수집하고 해외 것도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API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페이먼트랑도 연계할 수 있다. 국내랑 해외랑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 조직이나 쿠콘 단넷을 통해서 팔든가 제휴사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쿠콘 API를 사용하는 곳들은 금융기관, 테크기업, 공공 및 일반기업 등 엄청 많다. 자, 그리고 쿠콘이 설립되고 나서 KIB넷이라는 결제 서비스하는 곳과 합병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제공 외에도 페이먼트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원스톱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직접 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 형태입니다. 쿠콘 단넷이 메인이고
내수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겠죠.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입비 말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는 이용량에 따라서 청구하는 식이라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나 관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본이 그나마 좀 매출이 나오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장 동력입니다. 동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정보 동의를 하면은 자기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데이터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개인은 그래도 되는데 내 정보는 여기 있으니까 뭐 네가 알아서 가져가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기관별로 이렇게 통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닥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싶은 건데요. 쿠코는 본 허가가 난 마이데이터 28개 업체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를 쓰면 은행이나 카드사, 금융사 여러 군데 있는 정보를 모아서 한꺼번에 내 현황을 볼 수 있다던가 이런 종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 동력으로 동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동사는 장기적으로 통신, 유통물류, 의료 등으로 전체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같이 엮어보겠다는 로드맵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업 외에서 금융수익이 꽤 큰 걸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해마다 동사가 지녔던 공정가치 지분 상품의 재평가나 처분을 통해서 발생한 부분으로 앞에서 봤던 웹캐시 주식 같은 거 관련입니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영업이익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분석을 해보면은 좀 복잡한데 일단 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비용들, 이 중에서 절대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매출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거의 그대로니까 고정비 효과로 나타나면서 동사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급 수수료 같은 거는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용 통제가 잘 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매출이 늘면은 이익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죠. 물론 동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만약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스크래핑 방식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렇게 해왔는데 고객 정보 수집을 API 연계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회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데이터 중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만 금지될 뿐 그 외의 데이터는 여전히 스크래핑이 가능하고 마이데이터는 스크래핑을 안 해도 금융사들과 연결된 채널로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지켜보긴 해야겠죠. 자, 밸류에이션 영역으로 들어갑시다. 피어 선정군을 보면 여러 결제 업체들 그리고 데이터 업체들 엮어가지고 평균 퍼 24배를 적용했는데 그럭저럭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주당 평가액이 54,800원이 나왔고 여기 할인율 27에서 43% 평범하게 들어갔습니다. 공모가 자체는 그렇게 불만이 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공모 과열로 인해서 실제로는 4,000원 가까이에서 시작한다는 게 문제겠죠. 이러면은 룸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쿠코는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비슷한 계열의 업체들도 실적이 안 나오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이런 IT 서비스 관련해서 하는 애들은 자리 잡으면 꾸준히 이익이 나오는 편이죠. 절대적인 이익 규모로 보면은 동사는 1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은 세틀뱅크나 나이스 DMB, 웹캐시 이런 것들하고 약간 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랑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나 높은 애들을 겨냥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세틀뱅크의 한 3천억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크레더블의 2,700억 정도. 여기까지는 하방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의 규모가 웹캐시랑도 비슷하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5천억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모법을 좀 얹어주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5천억 정도 받게 되면은 업사이드는 30%에서 50% 정도 되겠죠. 나이스 평가 정보나 더존을 엮으면은 저세상 밸류에이션으로 갈 수 있는데 절대적인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다음은 배수 밸류에이션으로 볼게요. 업이 다 겹치지는 않지만은 대충 POR이 한 20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도 받는 것 같거든요. PER로는 대략 30배 정도. 주관사에서는 24배 줘서 할인을 했는데 쿠콘의 가이던스 기준으로 21년도에 퍼가 28배. 이거 실적으로 봐서 올라가려면은 이미 룸이 좀 없었다. 더군다나 여기서 공모가가 더 높게 형성되면은 아무래도 회사는 좋지만은 좀 업사이드는 빡빡할 것 같고요. 당일날의 유동성에 기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21년도 공모주의 경쟁률이 그냥 1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초가에 이기고 기본 100% 찍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묻지마로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는 하실 거고 더블을 바라고 계실 텐데
과거에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비교를 해보면 사실 딱히 그렇다라고 말해주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잃지는 않았다. 얘도 시초가는 그럭저럭 형성이 될 거다. 만약에 재수가 없고 분위기 안 따라주면은 세틀뱅크 꼴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사실 상장 이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생각이고 웹캐시 같이 첫날에 있던 친구들 다 털고 내용 알려지고 하면은 올라가든가 더 장기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분명히 나중에 언급될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상으로 쿠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